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메일 사연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고민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채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연이 채택이 안 됐었고 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메일을 여러 번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제작진들하고 이분에 대한 사연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의 사연을 이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고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형님, 안녕하십니까? 100만 유튜버가 될 임성배 TV 구독자입니다. 평소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많아 형님의 영상을 구독 및 알람 설정을 해놓고 매번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35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하남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 하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투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꼭 청약에 당첨되고 싶은 마음에 많은 곳을 지원하였지만 매번 결과는 탈락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현재 다니고 있으며 와이프 또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결혼자금, 전셋집 등 마련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고 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특별공급 조건에는 모두 제외되었고 85 이상의 추천 물량에만 지원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85 초과 물량이죠. 85 초과 물량은 추천 물량이 지원이 가능하죠. 하지만 매번 낙방이죠. 성배 형님, 저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꼭 조금의 빛이라도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이 이제 그 아내분하고 그리고 남편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점제도 많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8호 초과 물량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매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일을 여러 번 보내주셨기도 하지만 그리고 본인의 그 스펙이나 이러한 전략들을 스스로 짜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실행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본인의 청약 전략들을 짜고 어떤 부분들을 저한테 조언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패닉 바잉 vs 무작정 청약 1. 개요.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30대인 본인도 패닉 바잉에 일조해야 할지 또는 무작정 청약을 넣어야 할지 검토하고자 함. 이분의 개요를 이제 정리한 것을 보면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23번이나 나왔는데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유지되고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택이 없는 분들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의 젊으신 분들,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주택을 많이 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젊은 층들이 통계 자료에서도 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의 가격이 더욱더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패닉 바잉에 일조해야 할지
무작정 청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이제 스펙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한번 보면은 이 스펙, 현재 조건, 나이 35세, 혼인 여부, 기혼, 혼인기간 2년, 자녀 1명, 거주지 하남시, 청약통장은 가입 시기 2015년 5월, 매월 10만원씩 입금하여 현재 총 650만원 납입되어 있음. 청약 가점은 32점,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맞벌이 연봉에 대한 소득을 이제 적어 주셨는데, 소득은 꽤 됩니다. 두 분이서 합쳐서 이제 특별공급 조건에 맞는 그런 해당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은 좀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100%다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러한 본인의 상황들, 본인이 이제 청약 가점도 낮고 하는 상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연자 분께서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서 본인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제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죠. 본인 스스로의 이제 그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를 하고 본인한테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냥 망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잘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쳐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안점들을 하나 두 개씩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이 청약 전략을 짠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약 전략, 상위 스펙에 적합한 청약 전략을 검토하고자 함. 1. 공공분양.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현재 청약통장 납입 기간 및 납입 금액으로 청약 당첨이 불가능. 이분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납입 금액이 6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650만 원이면은 지금 청약 그 공공분양을 통해서는 그 당첨되기가 굉장히, 이분 말씀대로 당첨 불가능입니다. 납입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결코 쉽게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되기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이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시 소득 초과로 인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지원 불가능. 그러니까는 이제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메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득 수준이 높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의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 32점으로 당첨 불가능.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를 통해서 32점으로 당첨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32점의 가점으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입지가 열세인 곳을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수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32점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민간 분양의 특별 공급에 대한 청약 전략은 부부 합산 소득 초과로 지원 불가능. 굉장히 안타까워요. 만약에 소득 수준을 주고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을 이제 한정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열심히 산 두 부부가 있다면,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는 부부가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만약에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연봉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저소득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고소득이긴 하지만 이 분들도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해가지고 성취를 한 거죠. 이분들한테의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저소득자한테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평등의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런 평등의 기회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그 기회를 줄이거나 형평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없는 형편에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공급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청약 전략은 추첨제 같은 경우에 85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 초과로 인해 지원 가능한 특별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넣다 보니 대부분 투기 과열 지구이므로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현재까지 매번 지원하지만 당첨이 안 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모색 방안에 대해서 이분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저한테 조언을 얻고 있는 거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해결 모색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이 분의 사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1. 무작정 청약 당첨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 깔끔히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 바잉에 일조한다.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두 군데를 적어주셨고, 이 두 군데의 아파트는 5년 내외의 아파트이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에서 7억대의 현재 매매가 가능한 그런 입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오픈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픈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이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분께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제작진들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제가 명확하게 오픈을 하진 않겠습니다. 3. 또 한 번 속는다는 셈 치고 정부를 믿어본다. 3기 신도시 및 기타 도시개발로 인해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본다. 이제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의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러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그리고 청약 가점이 32점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가점을 통해서 당첨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청약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분하고 그리고 많은 똑같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제 조언이 크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생각을 공유할 뿐이고, 제 조언은 반드시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스스로의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 무작정 청약 당첨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추첨제 85 이상의 초과 물량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점제로 힘드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무작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걸렸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이 사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작정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요? 이런 방안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몇 살까지 될 때까지, 또는 3기 신도시까지는 내가 무작정 청약을 한번 해보겠다. 어느 기간을 두고 내가 청약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돼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또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공공택지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민간 물량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한 추첨제를 내가 노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일정 기간까지,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3년까지 이런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작정 청약 당첨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한 번 속는다 셈 치고 정부를 믿어본다. 3기 신도시 및 기타 도시개발로 인해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죠. 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의 경험을 20년을 가지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부동산을 하고 수없는 많은 투자들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뭐 경매, 재개발, 재건축, 뭐 NPL 채권 많은 분야를 제가 다 섭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값이 떨어졌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3번 정도 그 조정을 받았던 시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조정을 받았던 시기에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채널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못 산 분들이 이 채널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3번의 하락기가 왔을 때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강남에 100억, 200억짜리 빌딩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거주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바닥에서 살 게 아니잖아요. 땅바닥에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 한 채는 필수제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두 번째에 깔끔히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잉에 일조한다. 패닉바잉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할 주택을 내 아이하고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까 집이 좁다는 거죠. 아이도 생겼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이 좁게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된 그 평형보다 실제 전용 면적은 작게 느껴지죠. 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패닉 바잉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실거주의 주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지금 이분이 현재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 지역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외의 그 신축 아파트이고 2, 3년밖에 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이고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이고 그리고 개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의 개발 계획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역세권의 아파트예요. 역세권의 5년 미만의 아파트이면서 한정거장을 더 가게 되면 KTX 역사가 아니라 GTX 역사가 이제 개발 계획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물량을 선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입지 분석도 철저히 하신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직접적인 개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잘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이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해도 이분은 소득 수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6억 정도의 아파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파트를 매입해도 된다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입지가 다소 나쁘거나 여기서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개발 환경이나 이러한 개발 압력에 따라서 향후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제가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저도 눈여겨보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 일대를 그리고 향후에 이 지역이 크게 변모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 가격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역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입지죠. 입지.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해도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해도 중요한 건 입지예요. 입지.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역세권의 아파트이고 신규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하고의 가치는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를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고 수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확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 세상에 전문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이 두 번째 선택인 패닉 바잉이 아닌 실제로 내가 실거주의 아파트를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고 그리고 역세권의 5년 미만의 대단지에 향후에 GTX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한정거장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면 이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의 실거주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신다면은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면서 아이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할 수가 있겠죠. 물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같은 경우에 75%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죠. 무주택을 유지했을 때. 하지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5%의 물량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게 됐을 때 복권을 100장 산 사람하고 복권을 한 장 산 사람하고 당첨 확률로 본다면 복권을 100장 산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높죠. 하지만은 복권을 한 장 산 사람도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운입니다. 운. 100장을 사는 게 확률적으로 높긴 하지만 한 장을 사더라도 로또의 당첨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실거주 기반의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을 입지가 좋은 곳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향후에 비과세 여건을 만든 다음에 청약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주택자이지만 청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2주택자 이상은 1순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지만 향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2순위로 청약을 한다던가 미계약 물량들을 제가 매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관심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약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평생을 써가면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도 주택을 다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1주택자가 돼서 또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기반의 이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기회를 좀 보신 다음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올 말까지 물량들도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다주택자들의 물량들이 한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좀 저렴한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독자분께서 지금 생각한 금액대의 적정 금액대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아파트 입지가 그래도 우수하고 신축의 아파트이고, 그리고 대단지의 아파트, GTX의 그런 직접적인 호재,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분이 뭐 1000세대 아파트이고 5년 내외이고 이런 것들 적어주지 않았어요. 단지 아파트 단지 2개만 그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의 아파트라면 충분히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하락 방어를 방어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구독자분이 여러 번 정말 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죄송스럽고,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심성의껏, 정말 35살이면 이제 저보다 7년 후배인데 제 정말 친동생, 정말 옆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연을 여러 번 읽어봤고, 저 같으면은 소득 수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를 패닉 바잉이 아니고 내가 살 실거주의 아파트를 거주한다는 개념으로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청약을 할 것 같아요. 제 조언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유사 사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언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에 공유하는 것들이 똑같은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 사연에 대한 시청을 끝까지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